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상반기가 정신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년 이상 길게 진행됐던 이 미중 간의 전쟁이 또 한 번 우리 시장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우려감은 하반기에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전쟁이 길어지자 이로 인해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반기에는 그럼 이런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해야 될까요? 하반기 자산 전망 그리고 금리 전망들, 전략까지 오늘 큰 그림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베레포크 자산운용 오현석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6개월간의 큰 그림을 그려주실 텐데요.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칼자루를 쥐고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이 미증시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금리 전망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네,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두에 말씀해 주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인데요.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그 자체로 경기 순환상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라는 요인을 두고서 저렇게 다툼을 크게 길게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이미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이제 그 고도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부분인데요. 네. 예, 지금 최고치 주가를 경신하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다시 봐야 되는데 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됐다. 라는 이제 그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시점에 금리도 같이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네거티브 일드 뎁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네. 예, 마이너스 금리 부채라는 것인데요. 유럽은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실험적인 테스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부채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시장의 움직임이나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미증시 기준으로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마켓 임플라이드 그 팔러시 레이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네. 이제 그 내재된 정책 금리라는 겁니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이제 차트를 잠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예, 앞으로 3개월 후에 미국의 경우는 50bp, 0.5%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이미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에 25bp 인하 전망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죠. 네. 6개월 뒤로 봤을 때는 한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6개월 이내에 75bp까지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선도금리와 이자율 스왑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6개월 이내에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6개월 이내에 2번에서 3번 또 많게는 100bp까지도 인하를 전망하는 네. 예,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맞다는 건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미국의 주가 지수와 금리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하고 국채 금리가 움직임을 상반되게 보였던 부분이 상당히 극명하게 두 기간 동안 나타나는데요. 네. 예, 작년
11월 정도까지는 네. 미국의 주가와 금리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네. 금리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 얘기는 미국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11월 이후에 보면은 네.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 2, 3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네. 또 재밌는 것은 2월 이후로는 네.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게 갈지자 형태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가지만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가가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은 경기 회복이나 글로벌 교역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시 완화적인 수준으로 크게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린 어떤가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소외되고 있고 결국 말씀해 주신 대로 25bp까지는 낮출 거다 이런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될까요? 하반기에? 제가 쭉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그 교육 조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 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지표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교육 조건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하는 수준이 상당히 지속 장기간이고 그 레벨도 상당히 깊지만 아직도 바텀아웃을 하고 있다는 저점을 네. 확인했다는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역 부문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찾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네. 경기 선행 지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지표를 놓고서 해석을 해볼 때는 무역 부문은 여전히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것은 무역 외 부문에서 네. 어떤 그 성장이 나타나고 회복 있다는 시그널이. 것인데 네, 네.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내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가 이제는 성장으로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소규모 개방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은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정책 조합도 내수를 성장을 시키겠다는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내수가 과연 우리나라의 성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내수 부문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경기는 지금 수준이 아마도 저점일 바닥일 가능성이 거다. 있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과 연결을 지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따라 내린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 속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될 것이냐 하면은 아마 정책 당국이나 네.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회까지는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시장에서 6개월 내에 1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네.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의 시그널, 말하자면 내수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2회 인하는 조금 좀 많은 기대가 반영이 된 수치인 것 전망이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같이 보면서 네.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GDP의 부문별 증감과 기여도 부문입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GDP가 지금 하락 그 흐름을 이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 생산 설비 부문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근데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제 그 반대로 우리 역성장을 아, 만든 지수의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한 부분을 보면 이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성장률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봐야 주가가 되나?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에 대해서 어떤 무역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은 조금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1번, 2번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같이 좋으면 네. 우리나라는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아, 가령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 곳만 좋고 나쁘다면 우리나라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가령 미국과 중국이 모두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는 이중의 타격을 받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유동성 장세이면서 경기 순환과 관련된 산업이 가장 다시 좋을 거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전망들이 하반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시사하는 바, 전략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 상황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유동성 장세가 다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순환적인 그 산업에 대한 기대보다는 네. 과거의 유동성 장세에서 반응이 왔었던. 가파르게 반응을 좋았던. 보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인컴형 펀드, 최소한의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